안녕하십니까. 3, 4월 달 민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3, 4월 달 그 강의 일정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일단 3, 4월 달까지는 강의를 지금 강의 노트가 나왔는데 이거에 그래서 이 강의 노트하고 기본서하고 3, 4월 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과목은 아마 요약집이 나와서 3, 4월 달부터 요약집으로 수업하는 것 같은데 요약집은 나와는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 저는 요약집은 5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 이렇게요. 자, 그때 요약집을 사용하도록 하고 3, 4월까지는 이 제 강의 노트하고 기본서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아직 1, 2월 달에서 기본서 기본 내용 중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기본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이론이 완성되면 그때부터 요약집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강의 노트를 사용할 거고요. 그러면 3, 4월 달은 이 강의 노트하고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고 5월 달부터 강의 노트와 요약집까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3, 4월 달 강의 일정은 일단 민법 총칙을 하고요. 민법 총칙이 끝나면 계약법 그리고 민사특별법 그게 끝나면 물권법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죠. 자, 기본서는 54페이지가 되겠고요. 강의 노트는 3페이지. 4번에 가보면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이제 하지 않을 텐데 그 이유가 있는데 민법 총칙이 1조부터 184조까지가 민법 총칙인데 1조부터 102조까지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법 조문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103조부터가 시험 범위가 되죠. 그래서 자 103조 자 사회적 타당성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행위 목적 이렇게 됐는데요. 법률행위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계약 아닙니까? 계약. 자, 목적 그러면 이게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자 앞부분의 내용을 살짝만 언급을 하면 이런 거예요. 자, 계약의 내용 목적 자체가 확정. 자, 정해져야 취득할 수 있다. 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의 내용, 즉 이게 아파트 매매냐, 토지 매매냐, 뭐 건물 매매냐 이게 하나가 정해져야 취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확정 정해져야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자, 가능해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면 반대로 불가능하면 취득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계약의 내용 자체가 적법해야 취득할 수 있다. 또 한 가지가 계약의 내용 자체가 사회적 타당성을 떼야 취득할 수 있다.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암기할 때 확가적사라고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할까요? 자, 사회적 타당성. 자, 그러면 계약의 내용 자체가 자, 사회적 타당성을 떼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103조가 되는데 103조. 자, 이게 갖는 의미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계약의 내용 자체가 국가가 지키고 싶어하는 질서라는 게 있을 텐데요. 자, 그 질서를 깨트리면 안 된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 반사회 질서라고 합니다. 반사회 질서 행위를 이 행위를 하지 말라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하. 사회 질서를 이 반이 지금 위반 이렇습니다.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이런 소리예요. 국가 입장에서는 어떤 질서라는 걸 지키고 싶어 할 텐데 얘네들이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의 내용 자체가 사회 질서를 깨트리는 행동이라면 질서가 깨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계약을 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지 말라. 그런데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반사회 질서 행위를 했다. 자, 이렇게 되면 네. 자, 확정 정해져야 취득할 수 있다. 정하지 않으면 취득할 수 없다요. 취득할 수 없다를 두 글자로 무효라고 합니다. 다시요. 자, 가능해야 취득할 수 있다. 불가능하면 취득할 수가 없겠죠. 불가능이면 계약의 내용이 불능이면 취득할 수 없다. 무효. 적법하지 않으면 취득할 수 없다. 그랬으니 반사회적 행위를 했다. 그러면 계약을 해봤자 취득할 수 없다. 그걸 무효라고 그래요. 자, 무효. 자, 무효의 뜻부터. 자, 무효라고 그랬으니 자, 첫 번째. 자, 아직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 전이라면 자, 이행할 필요가 없겠죠.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근데 문제는 자,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행을 했다면 이행을 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행을 하면 사회 질서를 반 깨트리면서 뭔가를 준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건 불법 원인 급여가 되는 거고요. 불법 원인 급여. 불법 원인 급여가 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만 이유로 바꿔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불법을 이유로 급여를 했다면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앞으로 공부할 때 자, 세 가지가 같은 말이다 이런 거예요. 반사회 질서 행위와 같은 말이 자, 불법 원인 급여가 되고 자, 반환 청구 안 돼 세 가지. 앞으로 자, 어떤 행위가 바로 판례로 다시 정리할 텐데요. 반사회 질서 행위야 그러면 반환 청구 안 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이거 불법 원인 급여야 반환 청구 안 돼 이런 형태로 세 가지가 같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입으로. 자, 반사회 질서 행위, 불법 원인 급여, 반환 청구 안 돼.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불법을 저지르면서 줬는데 이게 무효가 돼서 일반 무효가 돼서 부당이득 반환 다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다면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도와주는 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자, 어떻게 하면 반사회 질서 행위를 못하러 막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반사회 질서 행위를 했다. 그래서 줬다면 불법을 저지르면서 준 거고 자, 비록 무효가 되더라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라고 만들어놔야 이게 반사회 질서 행위를 안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결론. 이 행위는 반사회 질서 행위야. 그러면 반환 청구한데 되돌려 받을 수 없다. 불법 원인 급여 같은 말. 이렇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반사회 질서 행위를 하게 되면 이때는 절대적 무효가 됩니다. 절대적이란 말을 자, 한 글자로 바꿔보면 다가 되는 거죠. 다. 자, 무효. 그래서 다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요. 절대적 무효. 다 취득 못해. 그래서 자, 저는 몰랐는데요. 그래서 자, 선의 제3자. 저는 좀 보호를 해주세요. 안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반사회 질서 행위를 한 자로부터 한 번 더 받아갔다. 전득자. 마찬가지 보호가 안 돼요. 그러면 보호가 안 된다는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얘들 취득할 수 없다 이 소리입니다. 다시요. 반사회 질서 행위를 하게 되면 그 누구도 전부 다 취득할 수 없다. 누군가가 자, 취득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했는데 자, 갑건물 가지고 갑과 을이 둘이 매매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자, 5억짜리 매매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병이 와서 또 매매를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자, 7억을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팔고 싶지 않겠어요? 자, 이런 매매를 우리가 이중 매매라고 그래요. 이중 매매. 자, 이중 매매는 원칙이 유효 아닙니까? 그런데 자, 예외적으로 이중 매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러면 호칭이 자, 갑을 우리가 매도인을 하고요. 을을 우리가 제1 매수인 이렇습니다. 제1 매수인.